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로보틱스 AI 섹터입니다.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정말 한몸에 받고 있는데 와, 변동성도 장난이 아닌 새 기업. 바로 서브로보틱스, 줄여서 SIRV, 그리고 신보틱, SYM, 마지막으로 리치테크 로보틱스, RR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먼저 이 로보틱스 AI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새로운 기회라고 불리는지 그 엄청난 잠재력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새 기업을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도대체 핵심 기술이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고 시장은 또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딱 이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로보틱스 AI. 왜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요? 그 배경부터 알아야겠죠? 이건 그냥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 아주 가까이 그리고 산업 현장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기 시작한 정말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5%.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AI 로보틱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매년 시장 파이가 25%씩, 그것도 복리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물류, 헬스케어,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에서 로봇 도입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결과입니다. 지금 약 1,500억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 진짜 몇 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우리가 이 섹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쪽 주식들은 아직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딱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어디랑 큰 계약을 했다, 이런 좋은 소식 하나 터지면 주가가 막 수십 %씩 날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규제가 생긴다거나 경쟁이 심해진다는 작은 악재 하나에도 순식간에 20%, 많게는 40%까지 폭락할 수 있는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 이게 이 섹터 투자의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3명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마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 거대한 로보틱스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정말 개성 넘치는 플레이어들입니다. 이 표 하나면 새 기업의 특징이 딱 들어오는데요. 자, 먼저 서브로보틱스, SRUV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우버이츠나 세븐일레븐이랑 손잡고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소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은 약 6억 달러 정도고요. 다음은 신보틱, SYM입니다. 이 회사는 월마트나 타겟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의 심장, 바로 창고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커머스 시대에 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을 누리고 있는 거죠. 시총이 25억 달러로 오늘 볼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마지막으로 리치테크 로보틱스, RTR인데요. 힐튼 호텔이나 MGM 리조트 같은 곳에서 서빙이나 청소를 하는 로봇을 만듭니다. 서비스업 인력난을 해결해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시총은 1.5억 달러로 가장 작지만 저기 매출 성장률 한번 보세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한테 별명을 한번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세븐은 우버에서 나온 회사답게 그 기술 DNA를 바탕으로 복잡한 도시 배달 시장을 아주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고속 혁신가 스타일이고요. SYM은 월마트라는 거대한 파트너를 등에 업고 물류 자동화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지어나가는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RR은 최고의 기술보다는 싼 가격과 당장 쓸 수 있는 편리함을 무기로 호텔이나 레스토랑 시장을 파고드는 말 그대로 접근성 높은 다크호스 같은 존재입니다. 각자 캐릭터가 정말 확실하죠. 자, 그럼 이제 각 회사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업 모델 말고 이 회사들을 진짜 움직이게 하는 핵심 기술, 즉 각자의 필살기가 뭔지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회사들의 장기적인 경쟁력, 그리고 해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 똑같은 로봇 회사 같아 보이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각 기업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기술적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서브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이 거의 개입할 필요가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건 동시에 도시의 교통법규나 안전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약점이 되기도 하죠. SYM은요,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천 개의 로봇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컨트롤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확장성이 강점입니다. 근데 초기 시스템 까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드니까 아무 회사나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RR은 가성비로 승부합니다. 당장 사서 쓸 수 있을 만큼 저렴하지만 아직은 복잡한 일을 하기엔 기술적 정확도가 좀 부족하고 수백 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규모 확장성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보면 SERV와 RR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SERV는 온갖 변수가 난무하는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RR은 당장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문제없이 돌아다니는 수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로봇 스스로 인식해서 지도를 만드는 슬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을 싸게 공급하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쓰고 있죠. 하나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제패하려는 길, 다른 하나는 가장 실용적인 기술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려는 길.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각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즉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특히 이 섹터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막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서브는 28%, RR은 23%나 급등했는데 아니 제일 덩치 큰 SYM은 오히려 6% 넘게 빠졌어요. 도대체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차이가 각 기업이 가진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에 시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서브의 주가 급등 뒤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9월 초에는 기술력을 더 좋게 하려고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월말에는 서비스 지형을 시카고랑 마이애미까지 확 넓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드디어 로봇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뉴스까지 터졌죠. 기술 개발, 시장 확장, 대량 생산, 이 성장 스토리에 완벽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주가를 28%나 끌어올린 겁니다. 좋은 소식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기술적 지표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RSI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과열됐나를 보여주는 건데 SRV는 72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긴 했지만 동시에 이제 슬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R도 68로 과매수 구간에 거의 다 왔고요. 반면에 SYM은 55로 딱 중간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베타 값입니다. 베타는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개별 주식이 얼마나 더 예민하게 움직이나를 나타내는데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세 기업 모두 2.0이 넘는데 특히 RR은 2.5나 되죠. 이건 시장이 1% 빠질 때 2.5%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니까 투자할 때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정보들, 그러니까 거시적인 시장 상황부터 각 기업의 사업 모델, 기술력, 그리고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까지 전부 종합해서 과연 이 기업들의 미래는 어떨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년 뒤 목표 주가로 10억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성공적인 확장이죠. 만약에 계획대로 시카고와 마이애미의 로봇 2,000대를 성공적으로 쫙 깔고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목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YM입니다. 목표 주가는 45달러.
SYM의 투자 포인트는 단기적인 주가 급등보다는 안정성에 있습니다. 월마트라는 세계 최대 유통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것, 즉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꾸준한 성장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R의 목표 주가는 3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상상 잠재력만 놓고 봤을 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저가형 로봇이 호텔이랑 카지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기만 한다면 기업 가치가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초기 기업들이 겪는 대량 생산의 어려움이나 엄청난 변동성 같은 리스크도 가장 큰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석 같은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의 출처에서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절반 50%는 월마트를 등에 업은 안정적인 SYM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30%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SRV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소액으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약간은 특이적인 성격의 RR에 배분하는 전략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투기적인 성격을 아주 균형 있게 섞은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그냥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비중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세 기업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결국 어떤 주식이 최고의 주식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의 투자 성향과 철학에 어떤 기업이 가장 잘 맞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폭발적인 기술 혁신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짜릿한 성장을 한번 노려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